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했습니다. 뭐 바야흐로 8월의 끝 마무리에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시점인 거예요. 덥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는 네. 부대 이야기인데 예. 밴드 있잖아요. 우리 네, 그 네. 밀떡 밴드에서 어느 분이 이제 한번 소개를 이제 보니까 전방의 그 철책 사단들을 다 한번 이쪽까지 온 거죠. 쭉 한 번 그렇죠. 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소소 그 각각은 다 이제 알겠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한 번만 더 리뷰를 해달라 말씀을 주셔서 네. 제가 한번 그 시간 바로 갖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소개해줄 예. 부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서부 쪽에 있는 DMZ부터 가면 네. 우리 1사단 전진. 네, 예. 바로 김PD님이 나오셨던 전진. 예. 그리고 저 동해안 끝에 고성에는 바로 22사단이 있습니다. 네, 야. 희한하게 또 우리 밀떡에 그러네요. 처음과 끝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김포 해병대에 있는 분이 계셨으면 진짜 완전 그러게. 동서까지 쭉 네. 있네요.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DMZ만을 기준으로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랬고요. 그래서 1사단의 바로 옆에는 비룡 25사단이었고요.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28사단입니다. 요번에 그 국방 중기계획의 2개 군단과 3개 사단이 해체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중에 1개 사단이 바로 28사단이 되겠고요. 그럼 어디로 재편이 되나요? 28사단은 완전 해체가 되고요. 예. 그 옆에 있는 5사단이 6군단이 해체되면서 전에도 소개해드렸듯 5군단으로 갈 예정입니다. 물론 1군단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제 예상은 5군단입니다. 당연히 5군단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5사단 열세부대가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5군단의 6사단 청송부대가 있고요. 그 또 옆에는 백골 3사단이 네. 있었고요. 또 15사단 승리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7사단 칠성부대가 네.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백두산 부대 오. 21사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12사단 을지부대가 있었고요. 맨 마지막이 이제 우리 22사단, 22사단을 네. 소개하면서 이렇게 전 11개 사단이 우리의 철책 사단으로서 지키고 있고요. 이거 사단 번호만 이야기하는 걸로도 꽤 시간이 가네요. 아, 그런가요? 야, 정말 아니, 많다. 저는 그냥 잠시 이제 그 리뷰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건데. 정말 아니, 많네요, 부대가. 박 의원님은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그려서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그게 신기해요. 그게 아니라 밀리매니아라면 예. 사실 저쪽에 있는 부대, 예. 우리 쪽에 있는 부대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야. 모른가? 다 알고 있을 텐데. 야.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 그러니까요. 근데 상대하고 있는 북한군 부대까지 알고 있다는 게. 아니 사실 헷갈릴 법도 한데. 이제 헷갈릴까 북한군 봐. 부대는 좀 그 연구한 바 있는데. 아니 이렇게 왜냐면 양쪽을 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아까 시작할 때 적으신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박 의원님이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걸까 아닐까 봤는데 얘기하실 때 밑에를 안 봤잖아요. 네. 제가 계속 보고. 그러니까는 적었다는 것도 사실은 어딜 보고 적은 게 아니니까 다 머릿속에 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북한에 잡혀있는지 난리 나는 거죠. 안잡하게 좀 해줘. 경호 붙여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11개 사단이 철책을 지키고 있고요. 국방 중기 계획에서 2개 군단과 3개 사단이 해체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2개 군단은 바로 6군단과 8군단입니다. 그리고 3개 사단은 6군단에 배속돼 있는 28사단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단은 2군단에 배속돼 있던 27사단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철벽부대 23사단 8군단 예하로 소속돼 있죠. 23사단이 해체가 됩니다. 제가 있던 시절에는 동원사단이었죠. 그렇죠. 68 8사단, 동원사단이었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 네. 특히 이제 동해안을 그쵸. 침투했던 그 사건 때문에 동해안 경비를 강화하고자 23사단 보병사단으로 이제 승격시켜가지고 57년대, 58년대, 59년대로 이루어진 23사단이 재창설이 됐습니다. 23사단은 사실 좀 익숙치도 않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보병사단이지만 사실 보병사단의 어떤 그 체계라기보다는 거의 예전 동원사단과 상비사단이 좀 합쳐진
어떻게 보면 다음 시간에 또 소개시켜드릴 그 17사단과 유사한 거죠. 그런데 17사단보다는 규모가 17사단은 이러저러 해가지고 막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렇죠. 철벽 부대는 그야말로 동원사단의 그 향수가 짙게 서린 보병사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규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동해안을 네.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야죠. 여름철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양양부터 이 부대가 이제 그 경계가 되는데 섹터가 되는데 양양에 유명한 이를테면 솔비치 네네. 그 리조트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서 보면 혹강 그 솔비치 리조트 옆에 보면 거기 철책이 있어가지고 뭐 군인들이 계속 그 한 개 분대급이 줄져서 계속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보로 거기가 이동하는 그거네요. 거지. 유명한 염장 비치. 오케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최고 염장. 아니 진짜 놀고 싶어. 여름 정확히요. 알죠. 비키니. 네. 또 밤에는 또 이 못 모르고 그 남녀가 이하생략하는 일을 하고 또 이제 정말. 구석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안 보이는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안 보이는데 또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23사단 출신 분들이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에로? 또 분들이 또 에로가 많네요. 틈을 주지 마. 에로가 많은 건 왜냐면 맞네요. 이제 22사단도 일부는 이제 일부 연대 이제 55연대인가? 일부 연대는 이제 바닷가 해안선을 보는 곳. 지키는데 맞아요. 네. 여기가 이제 또 횟집이 또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횟집 이렇게 지나가면 꼭 그 술 적당히 이렇게 에이. 오르신 분이 이리 와봐라. 네, 군생할 때는 막 이러는데 또 라떼는 말이야. 군인들은 이렇게 민간과 접촉하는 게 일단은 무서워요, 진짜. 그죠. 무슨 뭐 어떻게 민원이 들어올지 그쵸. 알 수 뭐 없는 한 잔 괜히 먹어라. 문제 생기면 또 뭐 여기 회 맛있다. 그러면 그죠.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이게 사실 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전방에 또 GOP에 들어가면 민간인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짬 치우는 아저씨. 우리 짬 아저씨. 짬 아저씨도 한때는 짬에 뭐 이상한 거 넣었다고 안 가지러 와갖고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 돼지한테 먹였는데 돼지가 거품을 문다 그랬고 뭐야 그랬더니 누가 빨래비누 거기 넣었다고. 네. 그 나오신 또는 이제 그거 나오진 않지만 그 옆에 네, 연대인데 그 옆에 연대가 속초까지 지키고 네. 있고 야. 그 속초 이후에 이제 양양부터 지키고 있는 게 바로 23사단의 그 58연대예요. 그렇죠. 아니 일개 연대가 그 긴 해안선을 지키면 아휴 정말 그래서 그 아휴. 연대가 어느 정도 강릉 수준까지 올라가고 네. 이제 지키고 있고 강릉하고 동해 동해. 동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바로 그 일함대에 그 모 기지가 있죠.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거기 부분을 또 경계하고 지키고 있는 게 오. 그렇죠. 57연대고요. 그렇죠. 그 아시는 분이 동해에 사셔가지고 음. 결혼식 때 오. 한번 갔었는데 어쩐지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이 함대하고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요. 좀 큰 함정들이 좀 많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 또 이후 이제 삼척이 되겠죠. 그 삼척 부분은 바로 59연대가 지키고 있어요. 엄청 긴데요 섹터가? 섹터가 엄청 길죠. 아이고야. 근데 이 23년대는 해체가 되면서 22사단하고 네. 이제 거의 이제 합쳐지죠. 음. 그래서 3군단이 뭐 12사단, 21사단 그리고 그렇게 합쳐지면서 바로 또 소개드릴 102 기갑 여단하고 이런 그 전력으로 바뀝니다. 완편 상태가 아닌데 그럼 굉장히 부담이 크겠는데요. 지금으로서도. 사실은 해안 경계가 되게 보면 이제는 그 레이더 해안 레이더가 다 설치가 돼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눈으로 보는 육안 경계가 그렇게 중요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감시 장비도 요새 많이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축소 해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제 그래도 그렇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레이더가 이것저것 다 잡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뭐 그러니까. 떠내려는 냉장고도 잡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여- 구분이 될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단의 섹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네. 21사단은 더 늘어났거든요. 지금도 섹터가 제일 길지만 더 늘어나고 아이고. 그다음에 12사단 지금보다 또 더 늘어나요. 그럼 계속 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성부터 그 삼척까지의 어떤 해안선 경계는 22사단이 맡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아이고. 물론 구체화되면 길다. 또 다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나가요, 진짜. 해안선하니 또 김기덕 감독 영화. 아니 근데 아. 또 이 해안이라고 하면 저기 그 산보다는 그나마 쉬운 건 걷기 편한 건 맞지만 여기도 이제 바위라든지 모래밭 같은 경우는 걷기가 좀 쉬운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해안선 철책들은 또 그 해안하고의 경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울퉁불퉁 정말 네, 걸어 그렇죠.
높이가 있는 데로 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해안 경기하는 분들 철책 따라가는 것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보니까. 해양 철책 쭉 따라가다 보면은 울퉁불퉁하니까 접질리고 그렇죠. 막 넘어지고 또 바닷가 근처 미끄럽고. 그죠. 밤에 안 보여요. 그럼 월강 없을 때는 이거는 그리고 거의 다친다고 봐야 그리고 돼요. 더 뭐 야시경이라도 제대로 좀 그것도 으슥한 아니고. 데는 커플들이 있고 프레시는 안 보이고. 아 으슥한데 커플은 그건 애로사항에 들어가. 에로상이고. 에로상. 23사단의 포병도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포병 예. 출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23사단 포병은 견인포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155mm, 155mm 견인포 부대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일반 지원 포병대대로 930 포병대대가 있고. 그런 데들이야말로 그 K105 같은 거 줘야겠네요. 그렇지만 해체되니까. 해체. 네, 그리고 사실은 해안은 저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12포병단의 포병 전력으로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니까 이 부분은 극히 필요가 없고요. 예. 사실은 지금도 전방 추진 그 포대로 예전에 나갔던 게 지금 방금 소개드린 930 포병대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105mm 견인포 대대들이거든요. 소개를 좀 드리면 581, 582, 583 포병대대들인데 이 포병대대들은 각각의 지금 소개드렸던 연대를 지원하는 그런 포병대대고 사거리도 짧기 때문에 전방 추진이 안 돼요. 그렇다면 사단이 해체되니까 당연히 이 포병대대들도 다른데 또 추가 배속이 되지는 않고 해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930 포병대대만큼은 예외일 가능성이 좀 있지요. 이 정도 소개를 드리고요. 또 여기 그 23 보병사단은 상비사단이기 때문에 전차 부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8군단의 그 기갑력을 소개시켜 드릴 때에 나오는 그 기갑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23사단의 그 전차 중대는 조금 전차 중대급이에요. 중대. 네, 아, 전차 대대가 아니라 중대급이고 중대군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우리 때 많이 나왔던 50사단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이작사에 있는 그 향토사단에 배속됐던 전차대대가 그게 후신이에요. 23사단이 그대로 이어받은 게 전차 중대고요. 장비는 그닥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비는 M48A5입니다. 전에 M48A2C도 있었어요 그 지역에. 네, 그거는 저기 50사단. 그렇죠, 50사단 전차대대가 제가 됐고. 그거 마지막 실사역할 때 취재했어요. 예. 아마 2007년에. 제 기억으로는 플래툰에서 그 나왔습니다. 취재 가가지고 아마 플래툰에서 제일 먼저 실렸던 걸로 알고 그거 있는데 화염 찍느라 엄청 그쵸? 고생했어요 예. 진짜. 그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참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이러니까 이제 기갑력을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동해충영 8군단의 이제 기갑부대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기갑부대는 중심이 102 기갑여단입니다. 근데 왜 해필이면 그 작은 8군단의 기갑여단을 배수시켰을까? 바로 이거는 그 북쪽에 이제 북한군의 움직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 기계화 군단들이 그 2개 군단이나 기동훈련이라고 한답시고 이제 동해안 쪽으로 그렇죠. 왔다가 지금 고정 배치돼 버렸죠. 그 고정 비치가 네. 되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7번 국도를 따라서 남진하겠다는 남진할 수 얘기거든요. 있다. 네. 바로 부산까지 오겠다는 얘기지 그거 갖고. 동해 그러니까는- 가도를 따고서 내려오겠다는 그러니까 전략 예비로 거기다 그렇습니다. 박아놔야죠. 6.25 때는 생각 똑같이 하네요. 근데 그래- 북한 강원도 쪽도 그 산간 지역이라서 굉장히 좀 전차들이나 아니면 기갑 전력이 넘어오기 힘들지 않아요? 해안 그러니까 쪽에- 예외인 네. 거죠. 이쪽은 저 산악으로 뚫고 있는 데가 거의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대들이 대부분 전차 중대만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도 전차 중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안선 타고 들어오겠다는 얘기거든. 그 해안의 7번 국도는 진짜 부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론 뭐 해안 쪽도 있고 뭐 낙석장애물도 별의별 게 다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이제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니까요. 약간 저기 1사단 자유로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작가쯤 나온 22사단도 전차 중대가 아닌 전차 대대를 보유하고 있고 바로 8군단처럼 작은 규모지만 기갑 여단이 있어요. 그래서 102 보병사단이었거든요. 그 보병사단을 완전히 그쵸. 그 바꿔놨어요. 백이 기갑 여단이었죠. 부대로. 그래서 102 기갑, 102 기갑 여단이 됐고 102 기갑 여단은 33 전차대대와 58 전차대대로 그 이루어져 있고 131 기계화 보병 대대 이렇게 해서 약간 간편의 그 기갑 여단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전방에는 6개 군단이 다 기갑 여단이 있지요, 지금. 그렇죠. 심지어 20기갑 여단까지 이번에 창설됐으니까 이것이 4개 군단으로 되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부전선에 있는 군단들은 2개 기갑여단을 보유하게 되고 아이쿠. 그리고 동부전선 쪽은 1개 기갑여단씩 보유를 하기 때문에 막강한 기갑력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편제표만 보면 저기 구소련군이랑 너무 닮아 있어요. 포병 전력 빵빵하고 기갑 여단 배속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철책 사단을 전부 다 훑어봤고요. 그리고 그 전방에 추진되어 있는 전방 군단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6개 군단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후방에 있으면서 우리의 주모 뭐 이렇게 표현되는 7기동 군단을 소개해드릴 시간을 갖는데 그 이전에 잠시 수도권이 중요하죠. 그렇죠.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그 중심에 가 있는 수도 군단을 잠시 수도 군단. 살펴보고 수방사? 수방사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수방사 포함한 수도 군단을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7기동 군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부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께 경례 밀떡!